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A매치 주간입니다. 16일 부산에서 페루, 그리고 20일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경기를 치릅니다. 3월 A매치가 맛배기였다면 이번 A매치는 진짜 클리스마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기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볼만찬이 페루전, 엘살바도르전 묶어서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그리고 수비는 박지수, 김진수, 김주성, 안현범, 이기재, 서령우, 정승현, 박규현, 그리고 미드필더는 손준호, 홍현석, 원두재, 황인범, 이재성, 나상호, 박영우,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문선민, 공격수는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 이상 24명입니다. 저희가 명단 발표 날 이 명단 분석을 했기 때문에 명단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권경원이 경기 중 발목 부상으로 제외가 됐고요. 대신 이 정승현과 박규현이 수비진에 이름을 올렸고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도 100% 자리 잡지 못한 박규현이 전격적으로 A 대표팀에 올린 게 좀 굉장히 눈에 띄는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네.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최근 발근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문선민이 다시 한번 발탁이 됐고, 일단 다소 의문부호가 붙었던 최전방의 황의조, 조규성이 골맛을 보고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고무적이고, 해외파들이 시즌을 마친 직후라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명단을 바탕으로 어떤 축구가 예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큰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환, 김태환이 있던 오른쪽에 안현범, 서령우가 들어갔고요. 손준호, 정우영이 있던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원두재, 박용우가 들어갔거든요. 선수단 구성이 같다는 건 다시 말해 지난번과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할 공산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2-3-1 혹은 4-1-4-1 포메이션이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A매치 당시 직선적인 플레이가 늘어나고 공격적인 형태로 운영이 됐다. 특히 센트럴 손이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왼쪽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희찬의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손 그리고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공격적인 이선 조합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인 벤투는 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재성의 활용도가 상당히 컸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만큼 공격적인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만약에 안현범까지 나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초공격적인 조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운데 자리를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일단 최전방 선수들이 얼마나 폼이 좀 살아났느냐 이걸 보고 싶고, 일단 센트럴 손 창 기자 얘기해 주셨고, 또 중원에서도 지금 황인범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 네, 그리고 지난 3월 때는 풀백들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좀 강조한 만큼 그들이 얼마나 가운데로 많이 움직이는지, 네, 센터백 자리는 얼마나 리스크가 적은지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볼까요? 일단 뭐 창기자 얘기한 대로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 새 얼굴을 아무래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석 선수, 네, 얼마나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저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뭐 빡뚜빡 그리고 8번 자리 다 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황인범, 이재성 자리에 만약에 이 선수가 대신 나선다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박규현 아무래도 놀라운데, 그렇죠. 네, 김영건과 권경원 두 왼쪽 센터백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뭐 충분히 왼발잡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 두 선수가 김주성과 박규현, A매치 경험이 없는 선수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이 선수들이 과연 이 험난한 테스트를 통과를 할지. 네, 박규현 선수는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김진수 선수처럼 일단 센터백으로 시작을 해서 레프트백, 이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포변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롤모델이 라모스라고 하고 리딩 능력과 저돌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클린스만 감독이 디나모 드레스덴 소속팀 경기를 직접 확인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아시안게임 중국 평가전에 뽑힌 만큼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어떤 프로필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규성과 황희찬이든 뭐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 거니까 이 선수들이 6월에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간 꾸준히 U20 멤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김은중호가 4강 간 거 너무 잘했지만 이들이 만약에 조금 일찍 탈락을 했더라면 이 U20 멤버 중에서도 좀 발탁하지 않았을까. 네, 그 점은 아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소집이 아무래도 좀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봐오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김민재, 김영권, 조유민의 권경원까지 빠지면서, 사실 우리가 아시안컵을 준비할 때 최악의 상황도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3월 A매치 멤버들이 싹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정승현, 박지수 라인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 특히 이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하는 만큼 수비 쪽에 숫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지난번 3월
A매치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골도 모두 허용을 했었고 승리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우영보다는 수비적인 능력이 더 좋은 원두재 박용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3백도 형성할 수 있는 두 선수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전술적으로 어떤 형태로 수비를 준비했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페루전 예상 베스트 11 꾸려볼까요? 저희가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창 기자가 먼저 썼어요.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전방 조규성, 그리고 2선은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중원은 황인범, 원두재, 포백은 김진수, 정승현, 박지수, 서령우, 그리고 골키퍼는 김승규.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정배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정배를 따르겠습니다. 일단 모처럼 팬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A매치 자리고,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는 이대로 왠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엘살바도르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이제 오영규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영규를 뭐 선발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홍현석을 파격을 기용한다거나 뭐 김주성을 테스트한다거나 이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희랑 맞붙을 두 팀 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루의 전력 어떤지 만 기자가 살펴주시죠. 네, 페루는 중요합니다. 네, 피파 랭킹 21위, 한국보다 6계단 이렇게 높아요? 높습니다. 네, 한국과 격돌하는 건 2013년 8월 수원에서 격돌하고 10년 만인데요. 당시에는 국내파로만 치른 경기라서 손흥민이 페루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8월부터 후안 레이노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이 감독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페루 수비 레전드 출신입니다. 정용환 같은 사람이군요. 그 이름 나올 줄 몰랐는데 저는 홍명보 떠올렸는데 어쨌거나 멕시코와 페루 클럽에서 성과를 내고 처음으로 대표팀을 맡은 케이스인데요. 지금까지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3월 뭐 독일과 모로코 친선전에선 이기지 못했지만 지난해 9월 11월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스쿼드 특징 중에 하나는 39살 네, 1984년생 파올로 게레로. 아직도 뛰는군요. 다들 은퇴한 줄 알았죠? 2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페루의 이동국입니다. 지금 페루 국대 통산 최다골 39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함부르크에서는 손흥민과 같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맞다. 네, 2010년 초반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파올로 그 게레로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33살인 네, 그리고 그 이름이 잔루카 라파둘라. AC 밀란. 네, 게임을 했던 분들은 아마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올 시즌 칼리아리 소속으로 세리에 B에서 21골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팀을 일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게레로보다는 이 선수의 기세, 이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요툰, 쿠에바, 플로레스, 갈레세 같은 베테랑들도 대거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핵심 중민 타피아, 윙어 까리오는 이번에 빠지고 풀백 아드빈쿨라는 부상으로 낭만했습니다. 레이노스 감독이 9월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지나친 실험보다는 경험을 주축으로 어떤 중시한 라인업을 꾸렸다고 볼 수 있고요. 페루의 전통적인 라인업인 4-2-3-1을 축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드빈쿨라가 빠진 오른쪽, 한국에선 왼쪽 측면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엘살바도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피파 랭크 75위. 네, 최근 수년간 한국이 국내에서 만난 어떤 평가전 상대 중에선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중미는 우리가 늘 항상 해볼 만한 상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월드컵이 1982년 스페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대표 출신인 우고 페레스 감독이 엘살바도르 수석 코치와 23대 대표팀을 거쳐서 2년 전부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친선전에서 선발로 뛰었습니다. 나 이 경기 기억난다. 아마 우고 페레스 감독까지는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예, 기억나요. 네, 황선홍, 홍명구, 안익수 감독 등이 뛰었고 1대1로 비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황선홍이 넣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오. 그리고 이 경기 지금 그 페레스 감독이 오고 나서 신통치 않습니다. A매치 친선전에서 12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최근 5연패. 지난해 9월 그리고 페루와 한번 맞붙었는데 1대4로 대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득점원인 그 레프트백 라린 이 선수가 이번에는 좀 빠집니다. 진짜요? 네,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체렌, 공격수 보닐라, 그리고 리바스 등을 싹 제외했습니다. 정말 다 모르겠네요. 네, 다 원래 이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인데 저희가 모를 정도니까 첫 발탁은 없지만 2000년 이후 출생자가 6명.
신구 조화를 이룬 라인업이 예상되고요. 페레스 감독은 두 경기를 통해 전술과 전략 그리고 몇몇 선수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선수는 라이트백이자 미드필더를 맡는 알렉스 롤단 모르겠죠? 네. 이 선수가 미국 태생인데 24살의 나이로 엘살바도르 대표팀으로 발탁이 돼서 현재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형이 이제 크리스티안 롤단인데 같은 시애틀 사운더스 소속입니다. 근데 형은 미국 대표. 아,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 전에선 여러모로 클린스만 감독이 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경기 예상 스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루전은 2대1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멋진 골로 넣을 것 같고 나머지 한 골은 공격수 3명 중에 한 명이 넣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엘살바도르전은 4대0 대승을 예상을 하고요. 누군가가 왠지 헤트트릭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름을 말하면 틀릴까 봐. 보인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페루전 1대1 무승부, 엘살바도르전 3대0 완승. 이렇게 두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클린스만호가 페루를 상대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